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낯이 익는 아이디가 보여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거의 2년 만에 도치맘에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초복인데 다들 삼계탕 드셨나요? 네, 저는 오늘 까먹을까봐 어제 미리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먹였어요. 네. 네, 얼굴이, 네.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필터를 좀 하려고 했더니, 제가 이게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생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래여서 안 보이나요? 너무 아래여서 안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제가 라방을 하는 이유는 그 NIR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NIR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4주간 말씀드릴 거고요. 네, 저도 어제 미리 삼계탕 주셨군요. 네. 소리 잘 안 들리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그 음향 버튼을 누르시면 아마 들리실 거예요. 예. 자막에 얼굴이 가려지시나요? 네. 어떻게 일어서서라도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4주간 이제 들어와서 매번 같은 매주 목요일날 들어와서 NIR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NIR이 왜 좋은지, 그 다음에 혹시 엄마표로 영어를 진행을 하시면서 주의사항 같은 거는 무엇이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네, 저도 두근두근거려요. 그리고 제가 너무 오랜만에 라방을 해서 좀 버벅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좀 예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NIR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엄마표 진행하시면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을 하시면 좋은지 좀 가능하면은 제가 파닉스니까 발음하는 법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드릴게요. 발음하는 법에서도 조금 알려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 활용하시면서 간단하게 교구 굳이 만드시지 않으셔도 있는 걸로 그냥 하실 수 있는 액티비티 위주로 많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많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구매하신 분들 있으신가 봐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NIR 몇 년 전에 제가 막 포스팅 올려드렸잖아요. 그때 거의 한 2014년도 막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올려드린 포스팅으로 너무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유튜브로 동영상 올려드릴까 지금 기획 중이고 지금 찍고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보시면서 활동 같은 거 하실 때 조금 더 참조하실 수 있고, 책을 읽어주실 때는 이런 걸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가이드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 집에서 이렇게 진행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러면 이제 대부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화면 돌려서 이제 파워포인트 보여드리면서 전반적인 설명 들어갈게요. 네, 전반적인 설명 들어갈 거고요. 오늘 제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반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착해서 받으신 분도 좀 있으신가 봐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화면 돌려서 같이 보면서 이제 얘기를 나눌게요. 한번 화면 돌릴게요. 잠시만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화면 잘 보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Now I'm Reading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드리고, 집에서 진행하실 때 어떤 걸 좀 조심하시면 좋은지, 그 다음에 이게 파닉스이기 때문에 발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전반적인 NIR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뭐 엄마표 파닉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제가 이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왜 파닉스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아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미리 짚고 들어가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 이제 문해력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저희 국어에서도 그렇고 요즘 애들이 문해력이 문제다. 책을 읽어야 한다. 이런 식의 말이 되게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리터러시예요. 그래서 리터러시는 아이들이 글을 읽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글을 읽으려면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저 그동안 좀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애들이 글을 읽으려면 인코딩 능력과 디코딩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코딩은 뭐냐면 소리를 글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뭔가를 소리를 들었으면 그걸 글자로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apple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은 스펠링으로 APPLE라고 적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디코딩은 글자를 소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글씨를 봤을 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보면은 cool cars 하고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파닉스는 뭐냐? 이 인코딩과 디코딩이 가능하게끔 글자, 소리 관계를 매칭해 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닉스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의 리터러시 발달에 결정적인 토대가 된다라고 이미 많은 논문에서 검증이 되었어요. 검증이 되었는데 혹시 지금 소리 안 들리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와서 이거 음향 버튼 안 누르셔서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소리 안 들리시면 음향 버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파닉스를 배워야 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좀 논란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미국에서도 이미 논란이 끝난 문제예요. 그래서 파닉스는 아이들한테 읽기 발달에 굉장히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이미 많은 연구에서 이제 검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이제 논의는 좀 이렇게 종결되는 단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를 진행해 준 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 애는 이렇게 하니까 잘하더라. 굳이 파닉스 안 해도 책을 읽더라. 이런 개인적인 것들을 좀 많이 일반에서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파닉스는 많은 아이들이 필요하는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파닉스의 목표는 글을 보고 그냥 읽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글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꼭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까지 가는 게 목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혹시 파닉스를 안 배워서 리터러시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다 이제 질문을 취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발음 기호 언제부터 하면 좋은지 궁금해요. 이런 거는 제가 기억했다가 이따가 다시 한번 질문은 Q&A 시간을 드릴게요. 그때 말씀해 주시면은 그때 제가 다 취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닉스는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파닉스가 무엇일까요? 파닉스는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강의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파닉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소리를 연결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랑 소리 매칭해주는 과정이에요. 알파벳은 몇 개일까요? 26개죠. 근데 이 26개가 있는데 글씨는 26개지만 영어의 소리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44개에서 46개 정도로 46개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알파벳 26개가 소리를 저렇게 많이 내려면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조합을 배우는 게
파닉스예요. 파닉스고 약 75%가 파닉스로 커버 가능하다고요. 이 퍼센티지는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파닉스를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파닉스 배운다고 100% 커버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뒤집어서 보면은 우리가 파닉스를 배우면 75%는 파닉스만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닉스는 덮어놓고 필요 없다라는 작업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파닉스를 꼭 해야 하나요? 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어차피 영어도 언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한글 배울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해보세요. 아마 집마다 조금씩 다를 건데 우리 애는 책을 많이 읽어주니까 띄었어요 라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가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읽어줘도 한글은 따로 가야 돼요. 이런 아이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닉스는 아이들마다 다릅니다. 아이들마다 다르고 글을 많이 읽어줘서 자기 스스로 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비주얼라이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파닉스 굳이 안 해도 되고요. 파닉스 이 책을 읽다가 모르는 음가만 이렇게 좀 짚어주면 금방금방 가요. 그런 아이들한테 파닉스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영어를 책을 하루 종일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이제 한국에서 외국어로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막 나가면 다 영어가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파닉스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파닉스는 언제 시작할까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어머님들의 교육관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견해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모국어가 먼저예요. 예, 모국어 받침이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초등학교까지는 영어랑 같이 이끌어 가지만 이제 중학교까지 가서는 아니면 초등 고학년 가서는 모국어가 안 되는 애들은 영어도 안 되고 모두 밥도 안 돼요. 예, 그래서 모국어가 먼저고요. 그래서 이제 파닉스 하기 전에 영어 소리는 계속 노출을 해주셔야 된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영어 소리는 뭐 책을 읽어준다던가 아니면 저희 nursery rhyme 같은 노래 많이 들려주신다던가 아니면 DVD 저희가 구입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DVD를 통해서 애들한테 양질의 소리 환경을 많이 노출을 해주시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파닉스는 글자랑 소리의 매칭이잖아요. 그럼 뭔가 좀 쓰는 것도 들어가야 되고 글씨 모양도 알아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좀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냥 알파벳 모양 정도로 먼저 접근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씨 쓰고 좀 한글 어느 정도 한다. 그럼 보통 한 7세, 6세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6세도 조금은 힘들었고요. 7세 정도 되면은 파닉스 어느 정도 천천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조금 늦게 시작하는 아이들은 이미 학습적인 능력이 있고 배경 지식도 있기 때문에 늦게 시작했어도 빨리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파닉스는 언제 시작할 수 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아이들에마다 다르다. 만약에 글씨에 먼저 관심 배우는 애들은 천천히 나가셔도 돼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따가 또 질문 있으시면 따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파닉스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머님들 오해가 있는데 파닉스는 뗀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혹시 가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잠깐 학교 갔다 온 아이들 보는 친구들 있으면은 그 아이들 초등학교에서도 계속 걸쳐서 모든 학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배우는 게 파닉스예요. 네, 오늘 주제는 NIR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NIR이 파닉스 리더스이기 때문에 제가 파닉스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고 NIR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파닉스는 딴다는 개념이 전혀 없고요. 만약에 주변에 학원에 있는데 뭐 나는 한 달 만에 파닉스를 떼드려요. 뭐 2달 만에 파닉스를 떼드려요. 이런 거는 기본적인 음간을 떼드릴 수 있지만 전체 파닉스를 뗄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파닉스는 계속해서 밟아가야 된다는 거, 네,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닉스는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최종 목표는 리터러시 문해력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 파닉스 읽는데 왜 이해를 못해요? 예, 책을 읽는데 이해를 못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한국말 배웠을 때, 애들 한글 배웠을 때,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귿 이제 외웠다고 책 떠듬떠듬 읽는 애들 책 바로 내용 이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파닉스를 배웠다고 바로 문해력으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훈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파닉스가 최종 목표가 아니다. 파닉스를 읽는다고 뭐 글을 줄줄줄줄 읽는다고 이해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닉스 떡 바로 읽지 못해요. 네. 한글 책 읽었을 때, 한글 배웠을 때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조금씩 생각해 보세요. 한글이랑 영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nursery rhyme은 뭐냐면요. It's a bitsy spider ran up the water spout. 이렇게 영어 동요 있죠? 그런 거 nursery rhyme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도치맘에서도 nursery rhyme 그 프로젝트 진행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 아이들 노래,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왜 언어 유희라던가 영어에서 정말 중요한 라임 같은 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nursery rhyme이래요. 그래서 뭐 Mr. Sun, Mr. Golden Sun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하는데 모국어가 먼저입니다. 어머님들. 모국어가 정말 먼저고요. 모국어가 뒷받침되지 않는 영어는 한계가 정말 있어요. 이 한계는 중학교 고학년 올라가면 나타나요. 그래서 모국어 정말 모국어 같이 가셔야 되는 거고요. 영어만 하시면 안 돼요. 영어만 하시면 안 되고 그 중에 정말 이러신 분들 만났거든요. 저 영어 한글 빨리 뗐어요. 영어만 하려고. 이러신 분들은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모국어 정말 중요하고요. 모국어가 어느 정도 수준이 가야지 외국어도 거기 수준에 맞춰서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모국어가 정말 중요하니까 책 읽기. 네, 목소리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책 읽기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파닉스 리더스 되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도치맘에 가서 NIR에서 검색을 하니까 NIR이랑 옥스포드 ORT랑 뭐가 달라요? 막 이런 질문 진짜 많더라고요. 예, 모국어라는 거는 한국 독서 말씀드리는 거 맞아요. 한국 책, 예, 한국 동화책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드릴 필요가 있어서 오늘 강의는 에이미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랜만에 와서 저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파닉스 리더스는 뭐냐면 리더스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파닉스 리더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이퍼 리더스, 레벨 리더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파닉스 리더스 같은 거는 뭐 이것도 있고요. NIR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죠. 스컬라스틱에서도 나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이퍼 리더스 같은 경우는 이런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레벨 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스칼라스틱이랑 뭐 ORT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씩 성격이 차이가 있기는 해요. 성격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조금씩만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리더스는 읽기를 연습하기 위한 책이에요. 그리고 레벨별로 되어 있죠. 보통 레벨 1, 뭐 레벨 2, 레벨 3 뭐 이렇게 레벨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레벨로 되어 있는지 아시면은 왜 리더스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레벨별로 문장 구조라던가 단어 수라던가 이런 게 다 통제가 돼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 그림 하나에 단어 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림 하나에 문장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글밥이 많아지고 문장 구조도 조금씩 복잡해져요. 예. 그래서 레벨별 리더스는 뭐냐? 읽기를 연습하기 위한 책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특징이 뭐냐면 간결한 문장이나 이렇게 단어 읽기를 연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읽기 시작하는 친구들은 쉬운 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쉬운 걸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읽기 연습하는 친구들한테는 적합한 책인 거죠. 예, 그래서 왜 이걸로 해야 되냐면 짧고 얇아요. 보통 다 이렇게 얇아요. 막 몇 페이지 없어요. 몇 페이지 없고 첫 단계 가면은 이렇게 그림 하나에 뭐 그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저건 읽을 수 있겠다. 도전해볼 만한 의욕을 자극하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있어요. 네, 안 따라 읽죠? 내가 따라 읽을 수 있는 팁도 같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스만 읽으면은 안 되시는 이유가 또 있어요. 리더스의 아까 특징이 뭐냐면은 레벨별로 문장이나 단어 수가 조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토리가 풍부하지가 않아요. 스토리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 건너뛴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리더스만 읽으면 안 되십니다. 꼭 동화책이랑 같이 병행해서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읽어주셔야 돼서 그거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계속 읽어주셔도 됩니다. 예, 아이가 너무 거부하면은 전권을 읽으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짧은 책이라도 너가 읽고 싶은 페이지만 정해봐. 그것만 소리내서 읽고 나머지는 내가 읽어줄게.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으시고요. 알파벳 대소문자 읽고 쓰는 5세인데 NIR 구입하셔서 제가 이따가 레벨 들어가면 표에 들어가서 아마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프리리더스 먼저 읽어주시면 더 좋으세요. 제가 이따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스토리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읽기를 연습하는 책이기 때문에 얘만 읽어주시면 조금 부족하다. 같이 동화책 꼭 같이 읽어주셔야 되고요. NIR은 뭐냐면은 파닉스, 그 중에서는 파닉스를 연습하기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음가 같은 게 타겟 음가가 있어서 그 책에서는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여기에는 rubber duck cup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발음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겠죠. 그 책을 넘기다 보면은 그 반복 타겟 음가에 대한 게 계속 나와요. No fun. 그러면 you는 발음이 나잖아요. 그 발음에 대해서 계속 연습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닉스 리더스는 음가를 연습하기 위한 책이다. 읽기를 연습하기 위한 책이다. 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세요. 같이 읽은 동화책 제가 소개해드리죠. 당연히. 네, 동화책 소개해드릴 거고요. 리더스와 같이 동화라면 그림 동화 말씀드리는 거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NI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그냥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NIR 특징이랑 NIR 좋은 점, 그 다음에 활용할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스토리가 있는 영어 동화책 말씀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픽토리라던가 이런 동화책 시리즈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NIR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얘는 총 144권이에요. 144권이고 레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Pre-Readers라고 되어 있어서 그게 정말 많아요. 총 54권이에요. 54권에 알파벳 26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은 여기 프리리더스에서 보통 보면 이렇게 주제별 단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패턴 센텐스로 다 되어 있어요. 패턴 센텐스로 되어 있고 또 특징이 뭐냐면 뒤에 사이트 월드도 같이 하실 수가 있으세요. 사이트 월드도 같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면은 알파벳 책도 따로 사시고 사이트 월드 책도 따로 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NIR은 프리리더스가 권수도 많고 여기에 사이트 월드 웬만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그 스칼라스틱 사이트 월드 리더스를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look이랑 for가 다 반복돼서 나와요. look이랑 for가 다 반복돼서 나오고 이렇게 다 패턴 센텐스로 되어 있어요. Look for green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은 Look for blue, look for orange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도 패턴 센텐스 안에서 이 사이트 워드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키워드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권수 몇 권 안 되는데 박스에 2만원, 제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팔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NIR에서는 이 사이트 워드랑 주제별 단어를 할 수 있는 프리리더스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있어서 이 책만 읽으셔도 사이트 워드랑 주제별 어휘랑 그다음에 패턴 문장 이거는 어느 정도 잡고 가실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NIR에서 가장 좋았던 게 프리리더스가 많은 거.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좋아서 늦게 영어 시작하는 친구들은 빨리 어휘력 쌓으셔야 되거든요. 빨리 어휘력 쌓아야 돼요. 근데 그때 어려운 책으로 무작정 동화책부터 들여내면은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영어 책에 많이 노출 안 된 친구들은. 그럼 오히려 이런 주제별로 딱 정해져서 할 수 있는 짧은 책으로 보내주면은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도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수업하러 오는 친구들 중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에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어를 손을 놓고 있다가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동화책도 읽어줘 보고 뭐 이것도 해보지만 책에 많이 노출이 안 됐던 친구들은 동화책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화책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짧게 주제를 딱 타겟을 적고 가면은 그래도 어휘는 픽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으세요. 접근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초2가 봐도 괜찮습니다. 네, 초2가 봐도 좋고요. 저는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 영어에 너무 노출이 안 된 친구들은 이거 활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프리리더스가 정말 많다는 거는 사이트워드랑 주제별 어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저희가 이제 파닉스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파닉스가 쉬워지려면요, 어머님들 제가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데 알고 있는 어휘가 많아야 돼요. 어휘가 많다는 거는 내가 스펠링으로 쓸 수 있는 어휘가 많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뭔가를 내가 딱 영어를 들었을 때 저게 무슨 단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pple 하면 사과인 거 알아야 돼요. 쓸 줄 몰라도 돼요. cat 고양인 거 알아야 돼요. school 학교인 거 알아야 되고요. run 뛴다는 뜻인 걸 알아야 해요. 예. 근데 그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파닉스로 들어가면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단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음가랑 연결을 해야 돼서 굉장히 재미없고 힘든 작업이 되는데 이제 이런 주제별 어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단어를 알고 난 친구들이 이제 파닉스로 들어가면은 내가 아는 단어의 소리가 알파벳이랑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연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뭐 소리 노출 환경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풍부한 어휘에 노출되는 것도 그 목적의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pre-readers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요. 여기서 어떤 단어에 이제 주제별 단어에 대한 이런 게 가로로 보여드려야 되나요? 네. 제가 좀 가까이 한번 뵈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해드리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어휘력, 특히 초기 리더스, 초보 단계 아이들한테는 어휘력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벨 1부터 들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인 본격적인 파닉스 스킬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레벨 1에서는 short bow, 단모음이라고 하죠. 단모음이랑 consonant blend는 S하고 K하고 합쳐서 스 발음 나는 거고요. consonant digraph는 뭐냐면 자음 두 개가 합쳐서 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S하고 H 합쳐져서 S는 S 발음이고 H는 허 발음이잖아요. 근데 합쳐서 쉬 발음이 나요. 예,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sight word는 계속해서 나와요. 레벨 2 가면 long vowel 나오고요. 레벨 3 가면은 R controlled sound에서 뭐 or, car 이런 거 나오고요. 레벨 4에 가면은 조금 더 복잡한 모음의 조합이 나와요. 그래서 it, kite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silent letter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 기사 하면 night잖아요. K-N-I-G-H-T. 그런데 K 발음이 안 나죠? 그런 것들 배우고 이제 마지막에 independent readers 가면 non-fiction readers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언제 시작하면 좋냐? 프리리더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닉스 시작하기 전 단계라도 그림책처럼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패턴 센텐스로 되어 있고 주제별 어휘가 딱 타겟이 되어가지고 계속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계속 노출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사이트 워드는 읽기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저희 아이들이 파닉스를 해도 책을 못 읽는 친구들은 사이트 워드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파닉스를 하기 전 아이들이라도 그림책처럼 읽어주셔서 패턴 센텐스 노출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타겟 어휘에 노출할 수 있으시고요. 사이트워드도 같이 해결할 수 있으세요. 사이트워드 같이 해결할 수 있으시고요. 이제 레벨 1부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레벨 1을 들어가실 때는 적어도 제 생각에는 알파벳 대표 음가를 진행한 후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조합하는 걸 연습할 수 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알파벳, 저희 지금 도치맘에서 파닉스 프로젝트 같은 거 많이 진행하시잖아요. 학습서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1권이 알파벳 letter knowledge에서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그거 하시면 애들이 기본적인 알파벳에 대한 대표 음가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권은 좀 어느 정도 하시고 나서 레벨 1부터 읽는 연습을 들어가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손으로 짚어가면서 문장 읽기 시켜시면 좋아요. 파닉스나 아니면은 저희 레벨 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롱바울이 들어가니까 롱바울 보통 3권 정도에 나오잖아요. 3권 진행하시면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3권 진행하고 4권 들어갈 때
레벨 2 책 읽어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뭔가 좀 먼저 노출을 한 다음에 책으로 읽는 연습을 들어가시면 조금 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책을 들이내밀어야지 읽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 이제 파닉스 시작했는데 책 읽어 하면 애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레벨 1은 기초 음가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진행하신 후에 엄마가 읽어주고 애들이 읽고 따라하는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시작 단계로 하시고 어느 정도 학습을 진행하시고 애들이 음가에 대한 이 지식이 있을 때 이 책으로 읽기 연습해 주세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NIR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되게 뭐 질문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질문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질문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따가 끝나고 나서 Q&A 시간에 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Q&A 시간에 다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대표 음가는 A는 에, 예, B는 B,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네, 이런 거 잘 말씀하시는 거 맞고요. NIR 이제 좋은 다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NIR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리더스부터 가잖아요. 어휘랑 사이트워드, 패턴 문장, 파닉스 리더스까지 모두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성비가 갑이에요. 전권 144권이죠. 144권이고 얘네가 다 얇아요. 그래서 실제로 소리내서 읽어 라고 도전하기에 애들한테 괜찮은 책인 거죠. 그 다음에 파닉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주제별 어휘에 노출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책을 프리리더스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이트 워드도 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굳이 다른 책으로 따로 안 구입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아는 단어를 파닉스 작업이랑 들어가면 훨씬 더 쉬워진다. 제가 또 반복해서 강조 드립니다. 꼭 아이들이 단어 자체를 외우라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영어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 단어가 많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레벨별로 수준차가 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반복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읽기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교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플래시카드라든가 세이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집에서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보통 발음에 다들 자신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소리를 읽어주라 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원어민 음성은 꼭 들려드려야 돼요. 꼭 들려드려야 돼서 CD나 세이펜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를 꼭 구입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내용과 그림의 일치. 예. 그래서 보면은 해석해야 되나요? 이런 거 아직도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때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애가 이거 엄마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그림을 봐봐. 그림을 보면은 무슨 뜻인지 알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뭐 하고 있어? 양말 신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I put on my socks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 그러면은 한국말로 나는 양말 신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양말 신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통 해석을 해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애들이 그 맛을 들으면은 영어로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고 계속 해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림으로 봤을 때 바로 문장이 들어오는 이렇게 쉬운 문장으로 먼저 가져가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너 생각은 어때?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림을 보고 문장을 보고 그림이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너 생각은 어때? 무슨 뜻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번 물어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걔가 비슷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잘한다. 그거 맞아. 이거 다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해석은 필요하실 때도 있으세요. 되게 애매모호한 것들은 한국말로 해주시는 게 더 좋으세요. 한국말로 해주시는 게 더 좋고 아이가 특별히 집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한국말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저는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적어도 우리는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게 진짜 있어. 이게 막히면 나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면 너무 답답해. 그러면 국어까지 굳이 너가 문맥에서 유출을 해봐. 이러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다음에 NAR은 같은 주제가 다양한 책으로 반복이 되어서 나와요. 다양한 책으로 반복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복습이 가능한 거죠. 복습이 가능하고 이때 배워서 까먹었어도 저기서 나와서 되어 있는 거고, 다양한 책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책에서는 다른 사이트 코드랑 같이 나오고 다른 패턴 센텐스랑 같이 나올 거예요. 다른 패턴 센텐스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NIR하면 굳이 파니스 책을 따로 사지 않아도 될까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이들마다 책 선호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책 선호도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림 같은 거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책이 어렵지는 않아요. 책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이 책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책을 너무나 싫어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책 혹시 도서관 같은 데 조금 빌려오세요. 빌려와서 그 책 몇 번 노출해준 다음에 다시 이 책을 꺼내줬을 때 좋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시 이 책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파닉스 리더스는 이거 한 권으로 그냥 애들 수업 끝냅니다. 왜냐면은 다른 거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권수도 많고 반복되는 어휘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NIR 리설 좋아요 했을 때 단어에서 구해서 문장으로 확장이 돼요 라고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a cat 하나 나오잖아요. 명사예요.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a tan cat 나와요. tan이 뭐죠? 여기서? 형용사예요. 예. 아, 이렇게 해서 구를 눌러갈 수 있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붙죠? A tan cat ran. 예, ran. 동사가 붙었어요. 네. 그럼 문장의 구문에 대해서 보이세요? 아, 명사는 형용사랑 짜게 되는구나. 아, 동사는 명사 주어 다음에 오는구나. 이걸 우리가 설명해 줄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렇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A tan cat ran fast. 예, fast는 뭐예요? 부사잖아요. 아, 이게 동사 뒤에 붙는구나. 이런 구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구문의 확장이구나.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하나 예를 드릴게요. A pig. 예, 명사 딱 나왔어요. A pig and a wig. 아, 구가 어떻게 늘려지냐면 명사하고 and하고 명사를 연결해서도 늘릴 수 있구나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근데 a big pig, jig 나와 있죠. 그러면 형용사도 나오고 동사도 나왔어요. 이렇게 구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말 좋은 거 a big pig jigs on the hill. 예. 저희 전치사 이렇게 덩어리로 많이 애들이 잘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읽었을 때 애들이 직독직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덩어리로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 on the hill 이런 거는 이렇게 덩어리로 애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덩어리로 딱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아이들이 단어에서 구해서 문장으로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문장의 구조를 이런 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보여주셔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까지는 NIR, 잠시만요. NIR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읽어주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팁을 조금 어떤 거 전체 개요표요. 개요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프리리더스 되어 있고요. 프리리더스 총 54권이고요. 여기에 알파벳 책도 들어가 있어요. 알파벳 책 26권 들어가 있고요. 알파벳에서는 기본 음가 포함해서 지금 A 같은 경우에 장모음, 단모음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알파벳 모음에 그런 것도 같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네, 같이 노출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레벨 1부터는 이제 음가가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레벨 1은 short vowel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레벨 2는 long vowel. 그다음에 레벨 3부터는 R cultural sound가 나와요. 그래서 뭐 car에서 R, or 이런 발음 나오고요. 레벨 4부터는 조금 더 복잡한 거예요. it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independent readers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란 거는
프리리더스는 언제 활용하시면 좋냐? 파닉스 전 단계라도 활용을 하신다. 그림책처럼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휘 노출을 목표로 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휘 노출, 사이트워드 노출을 목표로 하시면 된다. 거기에는 그리고 패턴 센턴스까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림책처럼 읽어주시기 너무 좋습니다. 말씀드렸고요. 레벨 1 들어가실 때는 적어도 알파벳 대표 음가 진행하신 후에 읽기 연습 들어가시면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레벨 2는 이제 롱바울이기 때문에 롱바울은 보통 학습서 3권에 나와 있잖아요. 3권 어느 정도 진행하신 다음에 아이들은 책 읽으라고 하시면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책은 학습서는 한 단계 앞서 가시고요. 책 읽는 거는 조금 더 뒤에 이렇게 따라가시면 좋겠죠. 네, 따라가시면 좋고요. ORT는 스토리예요, 어머님. 스토리가 있는 그림, 그러니까 뭔가 좀 스토리가 그나마 좀 있어요. 그리고 NIR은 프리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패턴 센턴스랑 이렇게 해서 그림책 같은 특징이 있지만 얘는 파닉스 규칙을 읽기로 연습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둘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둘이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요. 레벨 1은 음가 꼭 5세면요, 어머님. 5세면 프리리더스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세요. 프리리더스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셔서 그냥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라든가 이런 거 많이 늘리는 게 더 좋으시고요. 굳이 나 레벨 1도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그림책처럼 읽어주시면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파닉스 레벨 1부터 그림책처럼 읽어주시기에는 재밌는 책도 있거든요. 근데 재미없는 책도 있을 거예요. 재미없는 책도 있기 때문에 5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리더스를 많이 활용해 주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립니다. ORT와 NI랑 병행하시는 게 좋으신 거죠. 왜냐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네,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까지 제가 NIR 9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NIR을 하실 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라는 거를 제가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프리리더스 같은 경우는 패턴 문장이 나오잖아요. 패턴 문장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이렇게 이걸 아이들이랑 수업하거든요. 그래서 파닉스가 붙어있는데 보면은 Can you find me in the living room? 하고 나와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Can you find me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예. 그러면 이런 거를 아이들하고 그거를 패턴 센텐스를 일상에서 많이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상에서 많이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음원을 들을 때 아이들한테 아이만 따라하게 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먼저 따라하세요. 근데 그 따라하는 걸 내가 아는 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중요해요. 들리는 대로 따라하라고 하셔요. 들리는 대로. 그러니까 뭐 어느 음절을 세게 읽는다던가 영어는 리듬이 있잖아요. 들리는 대로 따라해봐.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저기 보면 성우가 그냥 읽지 않을 거예요. A cat and a hat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따라해보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프리리더스 같은 경우는 주제별 어휘가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주제의 동화책이나 영상으로 확장해 주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추천드릴 거예요. 이 주제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 같이 활용해 주세요. 제가 같이 계속 추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읽어주는데 NIR 읽어주는데 무슨 뜻이냐고 질문을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그림으로 어떤 뜻인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고 웬만하면은 영어는 한글 뜻을 알려주면은 그 맛을 들려서 애들이 계속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거를 이게 그림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책으로 담가가시는 게 먼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궁금한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한글로 집어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책 읽으려고 잘 안 하잖아요. 특히 이제 파닉스 리더스 같은 거나 아니면 리더스 같은 읽기를 연습하는 책은 낭독이 진짜 중요해요. 소리를 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애들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활용하고 있는 팁이에요. 혹시 동생 있으면 책 읽어주는 거 용돈벌이 할 기회 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영어책은 만약에 동생한테 제가 읽어주면 저희 딸한테 동생한테 읽어줄 때 영어책 한 권에 500원, 한글책은 3권에 500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규칙을 지냈거든요. 네.
제가, NIL 프로젝트 글 올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미 추천해드린 책들도 있어요. 추천해드린 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동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에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같이 소개를 해드려서 프리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 확장해주시는 그림책으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시고, 네, 그래서 혹시 동생이 있으면 낭독을 너무 안 한다고 한다. 돈벌이로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읽어주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엄마 발음이 중요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예전이랑 약간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고요. 발음에는 정답이 있어요. 예, 발음에도 정답이 있고, 사투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에 해당되는 범주는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저희가 장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고 이게 맞아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음에 정답에 있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발음에 정답이 있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도 나는 너무 그게 스트레스 쌓인다. 그러면은 책이랑 교감하는 게 모점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읽어주시는 거는 맞아요. 어머님이 읽어주시는 거는 맞고요. 대신 원어민이 읽어주시는 음원은 꼭 노출을 해주셔야 돼요. 꼭 노출을 해주시고 이걸 좀 흉내내도록 연습해봐 라고 하는 게 중요하시고요. 이런 거는 큰 애들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얘기하면 하거든요. 예. 엄마 얘기만 해주고 원어민이 흉내내봐. 이건 좀 큰 아이들은 요구해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발음을 할 때는 그 개별음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절이나 강세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조금씩 짚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폴리스, 저희는 이제 생글 3음절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police 2음절이에요. 네, 그런 거를 다 집어주셔야 되는 거죠. 스컹크 3음절로 읽으실 수 있잖아요. skunk 1음절이에요. 네. firefighter, 예,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는데 firefighter 이렇게 읽어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좋으세요. 아, 이런 게 있는 건 있어. 그렇지만 나는 좀 이게 부족할 수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어민의 음성을 아이들한테 들려줘야 되는구나. 이거는 꼭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발음이 너무 스트레스다. 그러면 어머님 음성으로 읽어주시고요. 원어민이 들려주시는 음원은 꼭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엄마도 연습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여기서 아까 정확한 발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개별음만 정확하면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실라브, 영어는 소리의 덩어리가 있잖아요. 한 실라브는 자음이랑 모음이 합쳐서 덩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영어는 강세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word stress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문장 스트레스도 있어요. sentence 스트레스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음의 높낮이, intonation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연음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으시면 좋으세요. 알고 있으시면 좋으시고 제가 짧은 책이기 때문에 동영상 제공할 때 제가 유튜브 동영상 올릴 때 그거에 대해서 팁은 가끔씩 드릴게요. 그래서 토대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CD나 DVD 음성 꼭 제가 CD나 DVD 있는 거, CD 원어민 음성 포함되어 있는 거 꼭 책으로 구매하세요 말씀드리잖아요. 그걸로 음성 노출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많이 해주셔야 되고 난 CD가 없어. 유튜브에 책 제목 치시면요. 웬만한 거는 원어민들이 읽어주신 동영상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영어를 잘하는 느낌을 가지려면은 word stress라던가 아니면 감정을 살리는 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 하기 정말 좋은 거는 영화 대본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영화 대본 똑같이 따라하려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듣고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는 성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은 저희 디즈니 같은 거 애들 되게 많이 따라하잖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하나만 정하가셔가지고요. 그 씬을 너가 성우처럼 따라해. 얘가 슬퍼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 목소리 톤까지 따라해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으세요.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안 하는 애들도 있죠. 그러면 엄마라도 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에 감정이 있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감정을 살리는 거는 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이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소리 내서 읽을 때 이거를 어떻게 감정을 내서 읽는지 보셔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성적으로 포함하는 그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정말 영화 대본 이런 거 따라하는 거 길 필요 없잖아요. 한 씬 정도만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연습하시는 걸로 접근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말하기로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고요. 솔직히 저도 아이들한테는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해요. 저는 혼자 하기 때문에 애들이 싫어해? 그러면 어머니라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으세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엄친아 엄친딸은 내 딸이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엄마표의 덕이 뭐냐면, 아이랑 엄마의 관계가 틀어지면 엄마표 진행하실 수가 없으세요. 예, 그래서 뭐 여기 되게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해피맘님 막내도 그렇고, 지금 세라 선생님 아들도 그렇고, 너무 잘하는 애들 너무 많잖아요. 쩡맘이 그분도 아이가 너무 잘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런 친구들은 우리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욕심을 내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너도 나도 하니까 불안해서 시작하셨다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비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큰 그림과 목표를 설정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실 거잖아요. 대부분 다 외국에 나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영어 교육의 한계와 입시 환경도 고려하셔요. 고려하시고, 뭐 어린아이들은 그럴 필요 없죠. 근데 뭐 초등학교 이제 5, 6학년 됐어. 그럼 이제 중학교도 생각해야 돼요. 고등학교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유아기 아이들은 지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교 애들은 엄마가 시켜도 안 하거든요. 진짜 안 해요. 그런 애들은 스스로 목표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좋아하는 거, 걔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치어리딩을 좋아해? 그러면 치어리딩에 대한 미국에서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관련 영화라던가 동영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치어리딩의 종주국은 미국이야. 여기 가서 하려면 너가 정말 멋지게 배울 수 있어. 그러기 위한 수단이 영어야. 이런 식으로 언어는 수단이 되게끔 그 아이한테 계속 자극을 주시면 되세요. 예. 그 다음에 저는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이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아이한테 집중하면은 애한테 푸시하게 되고요. 프로젝트 인증을 위한 프로젝트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지 마시고요. 차라리 엄마 나한테 집중하세요. 예. 우리 아이 마음 되게 안 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콕콕 찍었던 부분 있잖아요. 그게 다 저의 단점이었어요. 걔가 날 닮아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집중하지 마시고요. 제가 날 닮아서 그래. 제가 날 닮아서 저런 거니까 정말 화나고 저도 하루에도 몇백 번씩 애한테 막 소리 질러요. 근데 결국은 절 닮은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엄마한테 집중해서 엄마 영어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영어 못 엄마도 할 수 있어요. 영어 모르는 엄마도 할 수 있어요 하잖아요. 저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예. 영어 모르는 엄마도 시작할 수 있죠. 시작할 수 있지만 시작하면서 엄마의 영어도 같이 성장하는 게 엄마표 영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영어를 모르는 엄마도 시작할 수 있지만, 엄마가 성장하지 않았는데 영어를 애가 잘해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예. 아이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엄마 영어도 그만큼 성장해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할 못 엄마도 엄마표 영어를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성공한 엄마들은 엄마의 영어도 그러니까 성장에 되어 있어요. 예, 그걸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집중하지 마시고요. 엄마 공부하세요. 엄마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 비판적 사고 굉장히 많이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critical thinking을 해야 돼 얘기하시는데, 엄마들 스스로 안 하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각종 엄마표 성공 책들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읽고 그대로 하세요. 네. 엄마표에 대해서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애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 다 달라요. 책 다 맞아요. 근데 그 방법이 우리 아이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는 아이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요. 엄마 스스로 하셔야 돼요. 엄마 스스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웠던 게, 어떤 책에서
책 이름은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집중 듣기 몇 시간 해야 되고 몇 시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 스케줄대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영어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영어만 할 수 없잖아요. 예, 책도 읽어야 되고 나가서 놀아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못해요. 예, 못하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춰서 비판적으로 하셔야 되고, 비판한다는 거는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맞춰서 바꾸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엄마표 성공책은 그 엄마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이걸 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성공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가면은 벌써 내가 포기하게 되잖아요. 포기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 책은 저 책이야. 저기서 내가 취할 것만 취하시면 돼요. 취할 것만 취하시고, 나는 내 공부가 더 좋아. 그러면 엄마 공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애들한테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나 엄마도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해. 그러면 결국은 애들은 부모 뒷모습 보고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예. 아이한테 집중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엄마 공부하세요. 엄마 공부하고, 애들이 애니 프로젝트 안 하나요? 애들이 뭐 파닉스 안 따라 하나요? 엄마가 하세요. 어머님들 파닉스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엄마가 하시고요. 대신 크게 소리내서 읽고 이런 걸 애들한테 계속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비판적 사고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꼭 하셔야 되고요. 꼭 뭐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맞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그거 저희는 애들한테만 강조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거 꼭 하셔야 되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이랑 비교하면 절대 안 되고요. 저도 지금 계속 비교해요. 왜냐면 저는 주변에 비교할 대상이 너무 많고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영어 선생님인데 저희 아이가 그렇게 따라오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막 받잖아요. 그래서 중2 제 머리는 못 깎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꼭 아이들 비교하시면 안 되세요. 네, 꼭 안 되시고요. 네, 프로젝트 진행시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NIR 그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고, 이제 구입하신 분들 이제 따로 합류해서 들어가실 거잖아요. 제가 빠르면 다음 주부터 동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동영상 올려드릴 거고, 그거 보시면서 엄마가 먼저 연습하고, 그리고 아이한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시트 같은 거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워크시트는 다 안 하셔도 돼요. 워크시트 안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쓰는 거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정말 싫어하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한테, 쓰는 거 싫어하는 친구한테 쓰는 거 시키면요, 영어 싫어해요. 그러실 필요 없으시고요. 뭐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친구는 그림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워크시트는 욕심을 내려놓으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엄마가 소리내서 읽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요. 발음은 엄마 연습하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예. 내 발음이 너무 엉망이야. 연습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제가 아이들한테 엄마도 못해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 얼마 전에 메타인지 교수님 여기 와서 나방 하셨잖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예,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소리내서 연습하고, 이거 되게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구나. 너 근데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예. 세이펜과 엄마에게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세이펜이나 CD는 중요해요. 근데 왜냐하면 애들한테 속도 조절이 안 되잖아요. 예, 리사손 교수님 맞으세요. 예.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부분은 뭐 그림도 조금 더 봐야 되고 한국말로 얘기도 좀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영어 책 읽는다고 영어로만 얘기하실 필요 없으세요. 한국말로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림에 대해서 좀 확장이 가능한데 CD는 걔가 정해진 속도로 막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D랑 세이펜이랑 엄마 책 읽는 거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재미없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단어로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플래시카드 있잖아요. 플래시카드로 책 읽어주기 전에 먼저 단어를 먼저 노출을 해주세요. 만약에 동물 같은 거다. horse, 말이야. 그 다음에 뭐 cow, 소야. 이렇게 먼저 단어를 먼저 노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책에 매칭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개, 그때 애들이 영어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만약에 이렇게 플래시카드를 하실 때 처음 3장 넘기시면 안 돼요. 3장만 딱 깔아놓고 내가 읽어줄게. 엄마가 읽어줄게.
네가 이거 아는 단어 나오면 그 단어 빨리 들고 네가 읽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리딩에 잘 참여하는 친구들 많이 없어요. 예, 애가 재미없어 하면은 엄마가 많이 하시고 애한테 역할을 조금만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챈트나 노래로 접근하시는 방법도 있죠. 여기 챈트 노래 다 되잖아요. 챈트 노래하고 노래를 그냥 계속 불러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한글이나 영어책 독서 경험이 별로 없는 친구들은요, 책 읽는 거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책 읽기를 엄마가 많이 안 읽어주고 이런 친구들은 여기 저한테 수업 봐서 제가 책 읽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싫어해요. 예, 책 읽는 거 싫어요. 왜냐면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요. 예, 그거는 어머님이 스스로 알고 계셔야 돼요. 미리 감안하셔야 돼요. 미리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느리게 올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진행할 때 주의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단어 카드로는 읽는데 책으로는 안 읽으려고 해요. 지금 27초 남았다고 나오거든요. 27초 남았다고 나오는데 혹시 끊기면 제가 2부 넘어갈게요. 2부는 금방 끝낼 것 같기는 해요. 예, 2부는 금방 끝낼 것 같고 끝나면은 제가 Q&A 시간 조금 가질게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따가 다시 뵐게요.